31페이지 보시면 채권 및 채무라고 있습니다. 채권 및 채무. 그래서 채권 그러면 간단하게만 적어드릴 거예요. 교재에 있는 내용은 보긴 할 건데 채권 그러면 간단하게 받을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래서 받아야 되는 뭐가 있는 거예요?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채무는 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갚을 거. 그래서 요즘에 가장 좋은 건 채권 채무가 없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받을 것도 없고 줄 것도 없는 거. 왜 그러냐면 받기도 힘들고요. 줘야 되는데 갚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둘 다 없는 거. 근데 결혼하면 대부분 이게 되죠. 채무자가. 네. 왜냐면 집값이 비싸잖아요. 결혼할 때 뭐 전세를 살든 뭐 매매를 하든 어쨌든 다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대부분 그만큼 벌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도 집이 조그만 게 하나 있긴 있지만 저는 집값이 더 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네.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제 주변에도 노총각 많아요. 네. 노총각 많은데 남자들 결혼하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집값도 영향이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집값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더 좋아지려면 어쨌든 결혼율이 올라야 되거든요. 왜냐면 결혼율이 올라야 출산율이 올라가니까. 제 주변에도 결혼해서 애 안 낳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아예 결혼식은 안 하고 동거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일단 애들이 많아야 뭔가가 다 해결이 되거든요.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거 이거 얘기 많이 나오죠. 연금. 연금 고갈되잖아요. 이거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애들이 많아지면 어떻게든 해소돼요. 왜냐면 위에 받을 사람이 많아. 근데 밑에 낼 사람이 더 많아. 그러면 깔끔하게 해결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받을 사람은 계속 늘어나는데 이걸 내줄 사람은 뭐 하고 있어요? 계속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역삼각형으로 가고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많은데 애들은 적어. 그래서 저도 놀란 게 참고로 저는 이제 국민학교 나오긴 했어요. 국민학교 나왔는데 저 국민학교 3학년 때까지 지금 그는 초등학교죠.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오후반이 있었어요. 못 믿겠지만 저는 오전 오후반이 있었어요. 진짜로. 그리고 한 반에 55명 60명 막 이랬어요. 근데 저희 꼬맹이가 이제 2학년 되시는데 3반까지 있고요. 한 반에 20명이에요.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 한 반이 3개예요. 네, 저 때는 60명씩 있었으니까. 그만큼 애들 낳는 수가 뭐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죠. 그래도 뉴스에 계속 나오잖아요.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하나씩 없어지고 있어요. 서울도. 지방은 그 속도가 훨씬 더 뭐 할 거예요? 빠르겠죠. 그래서 어쨌든 연금 얘기도 뭐 나중에 한 번 더 조금 더 자세하게 드리긴 하겠지만 저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되려면 애들만 많으면 어떻게든 해결 방안은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대통령에 누군가 나와서 애들 관련돼서 뭔가 해보겠다 그러면 저는 찍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쓸데없는 얘기를 할 겁니다. 허경영 씨 찍으라고. 허경영 씨 찍으면 결혼하면 집 준다 그랬어요. 애 낳으면 1억 준다 그랬어요. 맞죠? 네. 그리고 취임식 날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랬어요. 불가능한 얘기겠지만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어쨌든 채권 채무가 있는데 채권 그러면 받을 돈인데 저희 회계에서는 받을 건 자산이에요. 그 다음에 채무는 부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많이 하는 용어 중에 이게 있어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그래서 대부분 이거에 요즘에 심취해 있는데 아까 설명드렸지만 자산보다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본이 얼마냐도 중요해요. 왜냐면 아까 제가 아파트 얘기 잠깐 했었죠. 그래서 아파트가 4억이야. 그러면 이게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빚이 2억이야. 빚이 3억으로 할게요. 이거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부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돈은 얼마 들어갔어요? 1억. 요게 뭐가 되는 거예요? 자본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너무 이거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갚아야 될 게 3억이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4억 주고 아파트 샀는데 이게 지금 3억이 됐어.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빚 갚고 나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집값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국가에서 막 관여를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집값이 우후죽순으로 떨어져 버리면 빚보다 아파트 값이 더 낮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은행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그때부터는 움직일까요? 움직입니다. 강제로 막 팔아버리고 이런 게 더 많아질 거예요. 예. 그러면 대부분 서민들은 갖고 있는 게 전 재산이 뭐예요? 집값이에요. 아니면 전세 살면은 전세값이 납니다. 그래도 여기 주안에서도 난리 났었잖아요. 빌라왕. 예. 전세 자금 막 못 받고 이런 분들 생기고 있잖아요. 현재. 서울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요즘에 저기가 난리래요. 행복주택 이런 거. 국가에서 하는 것들 있잖아요. 과거에 10대 1이면 지금은 100대 1이래요. 왜 그러냐면 하도 민간계 사건 사고가 터지니까 국가나 이런 지방자치단체들이 하는 것들은 못 받진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예측하는데 올해는 아닐 거 아니다. 올해부터겠구나. 올해부터 공무원 또 난리 날 겁니다. 왜냐면 원래 좀 힘들고 이럴 때에는 안정적인 거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그래서 공무원 쪽하고 그다음에 공무원 그만두신 분들이 요즘 저쪽으로 몰리고 있대요. 전문직으로. 그래서 뭐 법무사, 뭐 노무사, 사자들 있잖아요. 그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어서 그 동네도 제가 알기로 작년만 해도 경쟁률이 3배인가 4배 올라갔어요. 예. 근데 이제 왜 그렇게 돼버렸냐면 예전에 공무원 준비하던 사람들이 참고로 저희 천암도 공무원입니다. 5급 공무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공무원 관련돼서 옛날보다 좋진 않잖아요. 안정적이긴 하지만 월급이나 복지 이런 게 다른 쪽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공무원이 안 좋아진 게 아니고 공무원은 똑같았는데 다른 일반 회사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에 대한 메리트가 과거보다는 줄고 있어요. 그래서 7급, 5급 준비했었던 사람들이 요즘에 저쪽으로 많이 빠지고 있대요. 전문직 쪽으로. 그래서 실제 제 주변에도 법무사 하시는 분 있어요. 네, 법무사 하시는 분도 계시고 노무사도 있는데 얘기 들어보면 어쨌든 경쟁률이 최소 3배에서 뭐 심한 데는 10배 가까이도 올라갈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과거에 이제 공무원으로 갔었던 사람들이 여기에 메리트가 적으니까 이제 사자로 빠지고 있어요. 근데 사자들도 문제입니다. 요즘에 많이 뽑다 보니까 옛날보다 경쟁이 어때요? 치열해요. 그리고 제 주변에도 저희 교회에도 이제 법무사 되신 분 계시는데 요즘 영업 뛰느라 바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옛날엔 무조건 사자 그러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시대도 아닌 것 같아요. 뭐 변호사도 집에서 논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앞으로 뭘 해야 먹고 살 수 있을지 뭐가 돈을 많이 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경우는 좋은 경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얼마 갖고 있냐도 봐야 되지만 그 사람 돈이 얼마냐, 빚이 얼마냐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수익 그러면은 그냥 요거라고 생각하세요. 벌어들인 돈. 그 다음에 비용은 쓴 돈, 사용한 돈. 그래서 수익이 많아야 돼요? 비용이 많아야 돼요? 당연히 수익이 많아야죠. 왜냐면 수익이 만약에 100억이야. 근데 비용이 만약에 70억이야. 그러면 이런 회사는 이익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30억. 근데 거꾸로 수익은 100억인데 비용으로 120억을 썼어. 그러면 손실이 얼마 되는 거예요? 20억. 그래서 손해 나는 것보다는 당연히 이익 나는 게 좋죠. 왜 그러냐면 모든 회사의 목표, 사업하시는 분들의 목표는 이거잖아요. 이익 창출 많이 하는 거. 맞죠? 그래서 회사 가시면은 사장님들이 이면지 써라, 뭐 아껴 써라 이런 얘기 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다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가스비 올랐죠? 저도 1월달 거 보고 놀랬어요. 작년하고 비슷하게 썼는데 그래프 나오잖아요. 비슷하게 썼는데 6만원 더 나왔더라고요. 작년에 12만원 정도 1월달에 나왔는데 이번달에 18만원? 뭐 2월달에가 조금 무섭긴 해요. 지금 통장의 잔고가 계속 줄고 있어서 지금 바닥을 보고 있어갖고 와이프한테 그럴 때마다 딱 한마디만 드리거든요. 아껴 쓰셔야 됩니다. 결혼하고 나서 애 태어난 다음에도 처음엔 냅뒀어요. 왜냐면 산후 우울증이 왔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홈쇼핑을 열심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택배가 쌓이고 있어. 처음엔 냅뒀어요. 왜냐면 통장에 어느 정도 돈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 1년 지나니까 통장에 잔고가 얼마 없네. 그래서 이제 앉혀놓고 한마디 드렸죠. 아껴 쓰셔야 된다고. 어쩔 수 없잖아요. 통장에 돈이 없는데. 지금 또 그 상황이라. 그래서 채권 채무 앞으로 이야기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채권 그러면은 받을 거, 채무 그러면은 뭐 할 거요? 줄 거. 그래서 뭐가 많아야 좋은 거라고요?
둘 다 없는 게 가장 베스트고, 기왕이면 채권이 많은 게 좋아요. 기왕이면 받을 게 많은 게 낫지. 줄 게 많으면 뭐 요즘에는 줄 것 있다 그래도 두 발 뻗고 잔다라고 하긴 하지만. 그 다음에 32페이지로 오세요. 자산. 밑에 보시면은 자산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은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재화하고 채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화의 뜻은, 이건 민법에도 이렇게 뜻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채물과 무채물. 근데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거는 아마 대부분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돈 버실 거면 이쪽으로 해야 됩니다. 무채물. 지식 전달해서 돈 버는 거. 무채물은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뭐 저작권 같은 거. 가수들 보면 뭐 누가 저작권으로 뭐 한 달에 1,000만 원을 버니 얼마나 버니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왜 무채물이 돈을 많이 버냐면, 무채물 같은 경우에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이거 갖고 오랫동안 돈을 벌 수 있어요. 근데 유채물은 대부분 물건이거든요. 이건 물건 만들려면 돈 들죠, 시간 들죠, 신경 쓸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요즘 젊으신 분들이 그런 거 많이 준비한다 그러더라고요. 돈 벌 수 있는 그 일명 파이프라인. 자면서도 돈 버는 거. 그래서 요즘 스마트 스토어 많이 하잖아요. 왜 그래요? 자고 있는데 누군가가 결제를 하면 돈 들어오잖아요. 요즘에 그런 것들 많이 준비하는데, 어쨌든 앞으로 이쪽이 돈을 많이 벌긴 할 거예요. 카카오톡도 어떻게 보면 무채물로 돈 버는 거예요. 카톡이 물건 만들어서 팔아요?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그런 것보다는 서비스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고 돈 벌잖아요. 근데 그럼 그만큼 올라가기가 어렵긴 하지만 한번 올라가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채물이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가수 준비하는 사람들이 요즘엔 대부분 다 싱어송라이터로 준비를 해요. 작사, 작곡 본인이 하려고 노력을 하죠. 왜 그러냐면 내 노래 뜨면은 그거 관련돼서 돈을 계속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노래방 갔는데, 와, 이쪽에서도 샤샤샤 거리고 저쪽에서도 샤샤샤 거리는데, 제가 알기로 노래 한 곡 부르면 작사, 작곡가한테 얼마 들어간다 그랬더라? 3원인가? 4원씩 들어간대요. 노래방에서 노래 한 곡 부르실 때마다. 근데 중요한 게, 뜨면은 한두 명이 불러요? 아니죠. 그리고 노래 계속 다운로드 받고 노래 틀고 그럴 때마다 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무채물이 괜찮을 것 같은데, 하나 성공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근데 성공했을 때에 따라오는 메리트는 되게 크기는 하다라고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채권은 뭐 할 돈이라고요? 받을 거. 그래서 받을 거하고 이런 가치가 있는 것들은 유채물과 무채물인데, 우리가 가치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는 이거.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마시는 공기는 재화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왜냐면 돈 주고 안 마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시냇물에 흐르는 물은 재화가 아니거든요. 근데 정수에서 생수로 만들면 그건 재화죠. 왜냐면 생수통에 담는 순간 돈 주고 사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재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회계에서는 요게 중요합니다. 돈.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숫자를 되게 많이 써요. 근데 쓸 때는 숫자지만 이게 회사 가시면 다 돈입니다. 그리고 제가 요거 써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요거 얼마죠? 네, 101만 원이에요. 간혹 가다가 이런 분들 계십니다. 100만 원. 100만 원은 없어요. 제가 무한도전 빠거든요. 제가 무한도전 엄청 많이 보는데, 예전에 하하씨가 그 고깃집 가서 100만 원이라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 다음에 요건 얼마예요? 네, 100만 1,000원. 네. 아니면 뭐 100만 1,000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우리 숫자 읽는 거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회사 가시면 거래처에서 우리 돈 줄 거 얼마 있어요? 그러면 딱 보자마자 1초 안에 읽어야 돼요. 이러시면 안 돼요. 일시, 100, 1000만, 10만, 100만 이러면 큰일 납니다. 회사 가시면. 왜냐면 여기서는 그래도 돼요. 왜냐면 여기서는 아마추어지만 여러분들 회사 가서 돈 받으면 그때부터는 프로가 돼야 돼요. 맞잖아요. 네. 돈 받는데 내가 돈의 그거에 대한 값어치만큼 일을 못해. 그러면 회사에서 잘린다니까요. 막말로. 그 값어치를 하셔야만 되는데, 그 값어치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숫자 있는 것도 중요해요.
예전에 저 이런 적이 있었어요. 회사 다닐 때 10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여직원이 빨리 읽어갖고 실수를 했어요. 100만 원을 10만 원이라 그랬어요. 근데 거래처도 잘 만나야 되는 게 뻔히 100만 원인 거 아는데 10만 원이라고 얘기했다고 결제 대금을 10만 원만 보낸 거예요. 진짜 이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여직원 울고불고 난리 났어요. 네. 왜냐면 그 회사에서는 너네 직원이 분명히 10만 원이라 그랬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 보냈다? 10만 원 보냈다. 90만 원 더 못 준다. 막 이런 식으로 찐따짓 해갖고 그때 영업부 부장님이 그 회사 가서 해결하긴 했는데 이상한 거래처들도 많고 이상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실수는 당연히 안 하는 게 좋지만 안 할 수는 없어요. 사람인지라. 그 실수를 최소화시키는 것도 능력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돈이기 때문에 특히 돈 관련돼서는 좀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33페이지 위에 보시면 뭐 현금, 예금 이런 것들은 앞으로 배울 거예요. 하나씩.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계정 과목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계정 과목.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계하고 친해지시려면 요 계정 과목하고 친해져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이제 요거 관련돼서 연습을 할 건데 계정 과목하고 누가 조금이라도 더 빨리 친해지느냐 거기에 따라서 회계가 할만할 수도 있고 회계가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공부가 재밌어지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동그라미가 많아져야 돼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문제 풀 때마다 100점 맞아. 재밌을걸요? 재미가 없을 수가 없어요. 네. 근데 문제 풀 때마다 20점 나와. 하기 싫을걸요? 이게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이제 내가 100점 맞았어. 그러면 기분 어때요? 좋잖아요. 그러면 한 번 더 보게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20점 맞으면 기분 안 좋잖아요. 그러면 하기 싫어요. 그래서 점수가 몇 점 나오냐가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는 그걸 못 느꼈는데 커서 이제 수업하면서 보면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시는 분들은요 하지 말라 그래도 해요. 왜냐면 재밌으니까. 근데 점수 안 나오시는 분은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든 안 해요. 그러면 어느 순간이 딱 되면 이게 갭이 갈려져요.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으로. 근데 그거 차이가 뭐냐면은 내가 문제를 풀었을 때 몇 개 맞추냐 거기에 따라서 어느 순간에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내일부터 쪽지 시험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갈리는 걸 그나마 좀 줄이기 위해서 쪽지 시험 보는 거예요. 검사합니다. 칼같이 검사합니다. 참고로 저는 그거 나눠드린 2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써요. 백지로 주셔도. 왜냐면 그거를 1년에 거짓말 조금 더 못해서 100번 가까이 쓰거든요. 이 앞에다가. 제가 계속 적어요. 내용 정리할 때 참고로 저는 이론이 30점이라 그랬잖아요. 이론 푸는 시간이 더 길어요. 실기 푸는 시간보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론은 해도 헷갈리니까 제가 내용 정리를 계속 해드려요. 근데 실기는 솔직히 등록은 타이핑하면 되는 거니까 참고로 실기 대빵 쉬워요. 입력은 쉽습니다. 제가 하나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프로그램 진짜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익히는데 일주일도 안 걸려요. 2, 3일이면 돼요. 그러면 프로그램 기본적으로 등록하는 건 다 합니다. 근데 등록하기 전에 작업이 어렵거든요. 그것만 할 줄 아시면 실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그 얘기했죠. 이론이 어렵다라고. 근데 어느 시험이든 이론이 어려워요. 거기에다가 우리 시험의 최대 단점은 70점 이상이라 그랬죠. 이거 60점으로 만들지. 그러면 제 장담하는데 80% 이상 붙일 자신 있는데 60점이면 가능하더라고요. 저도 가끔씩 커말 수업도 하거든요. 참고로 전 커말 수업할 때 이론 수업 안 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 안 하나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 맨날 그래요. 가서 열심히 찍고 오시라고. 근데 커말 수업하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다들 그래요. 이론 시험 보고 오잖아요. 잘 봤어요 그러면 망했어요 그러는데 왜 붙는 거예요? 망했어요 그러면 다 붙어. 잘 봤어요 그러면 떨어지고. 희한하더라고요 그게. 참고로 저도 커말 2급은 있는데 커말 2급 자격증이 없어요. 근데 왜 없냐면 시험장 가서 찍어봤거든요. 하나 차이로 떨어진 거예요. 열 받잖아요. 그래갖고 일주일 후에 또 접수를 또 했어요. 가서 또 찍었어요. 3개 차이가 나네. 또 찍었어요. 2개 차이가 나네. 그래갖고 열 받아서 안 보고 있는데 확실한 건 하나 있어요. 저도 자격증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자격증 시험 보신 거보다 제가 본 게 더 많을 거예요. 제가 한 50번 가까이 봤거든요. 자격증 시험을. 근데 내가 아무리 자신 있어도요. 공부 안 하고 가면 점수 안 나와요. 그건 확실하더라고요. 내가 진짜 이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안다라고 해도 시험은 시험이고 실무는 실무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거랑 문제 푸는 거랑은 또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 부채. 부채를 다른 말로 빚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채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타인 자본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결론은 남의 돈이에요. 내 거 아닌 거는 부채예요. 그래서 부채가 많은 게 좋다 그랬어요? 적은 게 좋다 그랬어요? 적은 게 좋죠. 왜냐면 이거 어쨌든 내가 그 기간 안에 갚아야 되잖아요. 네. 못 갚으면 나한테 플러스가 돼요? 마이너스가 돼요?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출이자 있죠? 대출이자 3개월 동안 못 갚으면요, 은행에서 내 채무 팔아버립니다. 추심회사한테. 밀리면 안 돼요. 밀려도 한두 달 밀려야지. 3개월 넘어가면 은행에서 채권 추심회사한테 파는 경우들이 있어요. 보험도 몇 개월 밀리면 안 되죠. 3개월 밀리면 안 돼요. 3개월 동안 납부 안 하시면 보험 해약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그런 것들은 그래서 자동이체 거는 거예요. 내가 간혹가다 깜빡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기간이 일정 부분 넘어가면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없는 게 가장 좋지만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왜냐면 내가 차가 진짜 필요해. 근데 내 통장에 차를 현재 살 수 있는 돈이 있을 거예요? 대부분 부족할 거예요? 부족하죠. 그러니까 빚을 집니다. 근데 요즘에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외제차 많이 지나다니죠. 외제차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3년 지난 거 사시면 싸요. 왜냐면 이거 100% 정확한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외제차 사본 적은 없는데 주변에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무상 AS가 3년이래요. 그러니까 3년 지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무상이 아닌 거죠. 근데 아시잖아요. 백미러만 해도 국산께 50만 원이면요, 외제차는 300만 원, 500만 원이에요. 백미러 하나가. 그러면 이게 고장이 나기 시작하면 우후죽순으로 돈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외제차는 3년 이후부터는 가격이 좀 많이 떨어져요. 근데 오래된 건 사지 마십시오. 제 주변에서도 차 관련돼서 일하는 애가 있는데 차값이 300인데 저기 수리비가 500이래요. 잘못 사서. 주변에 그런 애들이 있대요. 외제차니까 싸다 그래서 샀는데 갖고 왔더니 솔직히 차 잘 모르잖아요. 전문가 아닌 이상은. 차 갖고 왔더니 얼마 타다 보니까 이거 터지고 저거 터져서 수리비만 500에서 1000 정도 들어갔다고. 차값보다 수리비가 더 비싼 경우들도 실제 생깁니다. 근데 요즘 많이 끌고 다니긴 해요. 저희 처남도, 막내 처남도 얼마 전에 차 보니까 외제차 끌고 다니더라고요. 부럽기는 해요. 왜냐면 외제차를 타본 적이 없어서. 그다음에 자본. 밑에 보시면 자본. 그래서 자본 그러면 순재산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회사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자기 자본. 그러니까 결론은 내 돈을 자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본금이 얼마냐, 이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업을 하시거나 식당을 차리거나 그러면 주변 분들이 오셔서 꼭 이거 물어봅니다. 뭐 물어보냐면 이거 얼마 주고 차렸어? 그 다음에 또 물어보는 게 뭐냐면 얼마 대출 받았어? 네 돈 얼마 들어갔어? 이런 거 꼭 물어봐요. 장사 안 할 건데도 물어봅니다. 왜냐면 괜히 궁금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명륜진 사갈비 있죠. 저거 얼마면 차릴 수 있을까? 이런 거 궁금할 때가 있거든요. 예전에 이제 식당 이모님이, 현재 이모님 말고 식당 지금 해주시는 분 계시는데 그 전에 계셨던 이모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친척분이 차리셨는데 7억 들어갔대요. 명륜진 사갈비는 작은 평수에 안 내준대요. 대부분 가보면 평수가 크죠. 명륜진 사갈비 같은 경우에. 왜냐면 그런 곳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야 이익이 나니까. 그 5억인가 7억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있었죠. 그 얘기 하고 나서 2달 후에 코로나가 오셨어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모님이 그만두셔갖고 코로나 때문에 문 닫은 데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장사든 뭐든 다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리고 돼지 꿈꾸시면 연락 주십시오. 제가 살게요. 제 꿈을 안 꿔서. 아니면 꿈을 꾸면 무서운 꿈 꿔요. 와이프가 가끔씩 오빠라고 불러갖고 깰 때가 있어요. 진짜 한 번은 와이프 처갓집에 가 있고 저 혼자 자고 있는데 새벽 3시인가 4시에 깼어요. 왜 깼냐면 오빠 소리.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빠거든요. 오빠 아빠. 왜냐면 오빠 아빠 부른다는 얘기는 이 두 분이 저를 뭔가 부려먹을 거란 얘기예요. 그럴 때만 오빠 아빠 찾거든요. 물 갖다 줘. 그 다음에 저기 뭐냐 TV 리모컨 갖고 와. 빨래 널어. 빨래 빼줘. 뭐 이런 거 시킬 때마다 오빠 아빠 찾아요. 저희 꼬맹이는 이제 아빠 찾으면은 뭔가 사오란 얘기예요. 뭐 사주세요 그럴 때는 이제 공손하게 아빠 하시죠. 평소에는 뭐 보는 둥 마는 둥 하시다가.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 조카도 보면은 돈 들고 흔들면은 되게 공손하게 인사를 하시는데 그냥 조용히 들어가면은 오셨어요? 끝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현실이 그런 거니까. 걔만 그렇다 그러면 두드리 팰 텐데 요즘 대부분 다 그러잖아요. 봉투가 열렸냐 안 열렸냐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어요. 그 다음에 35페이지 보시면 수익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잘 써 있는데 수익 그러면 수입 생각하시면 돼요. 기업이 모든 활동을 통하여 벌어들인 수익. 그래서 수익이 뭐 해야 좋은 거예요? 많아야 좋은 겁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이 수익을 얻는 방법은 회사들마다 다 달라요. 뭐 병원이냐, 카센터냐, 아니면 뭐 컴퓨터 파는 회사냐, 거기에 따라서 돈을 버는 방법은 다르겠죠. 근데 모든 회사의 목표는 하나잖아요. 돈 버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그리고 돈 많이 버는 게 목표죠. 그래도 여러분들도 목표 있잖아요. 돈 많이 버는 거. 저도 그렇고. 그 다음에 비용. 비용은 뭐 지출한 경제가치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잘 써놨네요. 소비하는 거. 그러니까 돈 쓰는 게 비용이에요. 그래서 얼마 벌어서 얼마 쓰냐. 그래서 요즘에 저게 유행이라 그러더라고요. 짠순이 짠돌이. 그리고 뭐 월급 받아갖고 90% 저축했다. 뭐 이런 게 이제 유행이더라고요. 근데 이거 아셔야 됩니다. 월급 받아서 90% 저축하시잖아요. 나중에 세금 많이 냅니다. 저희 나중에 소득세 배우는데 소득세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번만큼 쓰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아껴 쓰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는 세이브가 되는데 세금은 더 내셔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은 나라가 돌아가려면 번만큼 뭐 해야 되죠? 써야 되죠. 그래야 나라가 굴러가는 거예요. 소비가 돼야만 상가에서 돈 벌고 그분들이 또 돈 벌어서 돈 쓰고 이게 돌아가려면은 무조건 돈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껴 쓰면 세금 많이 내요. 그럼 또 이제 기자가 또 소설을 씁니다. 뭐라고 쓰냐면은 왜 돈 벌어서 아껴 썼는데 세금 많이 내야 돼요. 이렇게 또 소설을 쓰세요. 근데 원래 세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써라. 그리고 많이 벌면 뭐 많이 내라? 세금 많이 내라. 그리고 올해 또 세율이 또 바뀌었어요. 세무 때 설명드릴 건데 그 올해 바뀐 것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거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시험이다 보니까 바뀐 거는 웬만하면 나와요. 많이는 아니지만 바뀐 거에서 나올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나중에 그 바뀐 거 알려드릴 때 체크 잘 해놓으셨다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나올 만한 게 두세 개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거 하나 바뀌었어요. 이거는 시험 전에 하나만 알려드리면 우리 월급 받을 때 월급 명세서에 이거 있죠. 식대. 작년까지 10만원 비과세였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20만원 비과세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20만원만큼은 세금 안 내도 돼요. 식대로. 그래서 요게 올해 바뀌었는데 요거 나올 확률이 있어요. 왜냐면 작년까지는 10만원이었고 올해부터 20만원이에요. 이거 언제 바뀌나 했는데 바뀌었더라고요. 왜냐면 요즘 비싸잖아요. 밥값. 저기 뭐 그런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아직은 아닌데 김밥 7,000원?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닌데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해서 한번 뉴스에서 다루더라고요. 근데 요즘 김밥 얼마예요? 최소 3,000원이에요. 1,000원짜리 김밥집 있긴 있는데 대부분 꼬마 김밥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밥 한 줄에 라면 하나 먹으면 얼마예요? 7,000원이에요. 대부분 이제 라면이 4,000원인 곳들이 많으니까. 서울 가면은 비쌉니다. 저도 예전에 강남에서 일했었는데 오래 하진 않았어요. 근데 거기에서 제일 많이 먹은 게 버거킹이었어요. 왜냐면 밥 먹으러 가면 밥값이 버거킹 세트보다 더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은 거 먹으면 그냥 일반적인 거 말고 조금 요렇게 먹으면 좀 뭔가 먹은 거 같다라고 느낌이 들 정도면. 그래도 요즘 냉면 서울 같은 데는 12,000원, 15,000원 하잖아요. 냉면 한 그릇에. 냉면 15,000원 주고 먹을 거예요? 힘들죠.
그래서 지금 물가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끔씩 짜증나는 게 뭐냐면, 이게 짜증을 내야 될 건지 좋아야 될 건지 모르겠는데, 가끔씩 이제 꼬맹이 데리고 뭐 동물원을 간다든가 놀이공원을 간다든가 백화점에 간다든가 해요. 그러면 푸드코트 같은 데 가서 밥 먹잖아요. 그럼 요즘 무슨 생각이 드냐면 비싸다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백화점 푸드코트가 원래 좀 일반 식당보다 조금 단가가 더 나가잖아요. 근데 요즘에 무슨 생각 드냐면 이 정도면 괜찮네. 왜냐면 워낙에 일반 식당가가 올라간 상태라, 뭐 일반 식당에서 7,500원이면 백화점 가면 10,000원 전후거든요. 근데 그게 비싸다라는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미친 건지 물가가 미친 건지 모르겠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물가가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뭐 놀이공원 가서 뭔가를 먹어도 옛날에는 무조건 살 때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거든요. 비싸니까. 근데 요즘에는 그래, 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드는 거 보면 확실히 물가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죠. 올해 큰일 날 거 몇 가지 있잖아요. 건강보험 오를 거고, 국민연금은 현재 조율 중이고, 그 다음에 가스요금 오르죠. 그 다음에 교통요금 올리죠. 네. 택시요금 올랐죠. 네. 요즘 택시 하시는 분들 죽을라 그래요. 손님이 없어서. 네. 왜냐면 택시요금이 거의 1.5배 가까이 올라갔고, 택시 2번 탈 사람이 한 번만 타잖아요 이제. 네. 그거 올랐죠. 그 다음에 뭐 전기요금 오른다라고 공지됐죠. 뭐 가스, 전기부터 해서 수도요금 오른다 그러죠. 오르는 거밖에 없어요. 안 오르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내 월급은 안 올라요. 네. 근데 딴 건 다 오릅니다. 그래서 안 오르는 거 대표적으로 두 가지 있대요. 자녀 성적하고 내 월급은 안 오릅니다. 네.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어느 어머님이 옛날에 라디오 듣고 출근하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안 오르는 게 세 가지 있대요. 근데 그 중에 두 가지밖에 기억 안 나요. 하나 못 또 있었는데 그 두 가지가 남편 월급하고 자녀 성적. 그건 안 오르고 다 오른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요게 더 많은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 이게 더 많은 삶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도 예전에 저기 서울에서 일할 때 거기 인포 직원분이셨는데, 월급이 들어오면 그 다음 날부터 월급 없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왜 그러나 봤더니 카드 값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월급이 들어오면 카드 값으로 그 다음 날 카드 회사에서 다 빼가요.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월급 없다라고, 돈 없다라고 얘기해서 가끔씩 뭐 점심도 사드리고 하긴 했는데, 어쨌든 비용이 너무 많은 거는 본인한테도 플러스 되진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내일 쪽지 시험 볼 거 36페이지. 재무제표 종류 외우셔야 돼요. 요건 종류 외우셔야 됩니다. 왜냐면 시험에서 종류 물어봐요. 그리고 그 2장짜리 나눠드린 거 외우라고 나눠드린 거 첫 페이지 위쪽에 있어요. 그래서 재무제표가 뭐냐면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회계의 최종 산출물을 재무제표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 만들려고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만들면 1년치 회계 업무는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나이가 좀 어리신 분들은 여기도 괜찮아요. 세무사 사무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왜 죄송한데 나이를 얘기하냐면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안 뽑아요, 잘. 네, 여기 같은 경우에 좀 어리신 분들 위주로 뽑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신고 때 집에를 못 가요. 막 밤새도록 일해야 되고 막 밤 늦게 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근데 월급이 여기도 아주 세진 않은데 전 여기가 괜찮았었던 게 뭐였냐면은 일반 회사보다는요 적이 좀 적어요, 터치가. 그러니까 내일만 잘하면은 그냥 굴러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는 세무사 사무실이 오히려 일반 회사보다는 더 맞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위에 직장 상사하고 싸워서 그만두긴 했지만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어렸을 때는 싸움닭이었어요. 누가 쿡 찌르면 그냥 눈 한번 감아야 되는데 쿡 찌르면 윽 하고 덤볐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럽니다. 지금은 누가 뭐라 그러면 그냥 눈 10번 열심히 감고 있어요. 이게 나이 드니까 감겨지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오늘 때려치면 내일부터 우리 꼬맹이 과자를 못 사줘요. 이런 게 머릿속에 들어있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젊으신 분들은 여기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세무사 사무실 가면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이 회계 기간이라고 하는데 이 회계 기간이 1월 1일부터 언제까지예요? 12월 31일까지예요. 그러면 내가 회계라는 걸 전체적으로 한번 경험을 하려면 몇 년이라는 게 필요해요? 1년 필요해요. 근데 일반 회사 가시면 하나밖에 못 하잖아요.
근데 세무사 사무실 가시면 내가 만약에 세무사 사무실 가서 40개의 업체를 맡고 있어. 그러면 1년 동안에 몇 번을 해보는 거예요? 40번을 해보는 거예요. 크든 작든 떠나서. 그래서 이런 분들도 있어요. 세무사 사무실 한 3년에서 5년 다니다가 일반 회사로 넘어가요. 그러면 연봉이 괜찮게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반 회사 다니신 분들보다는 경험이 더 많기 때문에 일반 회사에서 되게 좋아해요. 세무사 사무실 출신은.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가 만약에 똑같이 3년을 다녔다라고 해도 경험치의 차이가 분명히 있잖아요. 많은 회사를 해본 사람이랑 몇 개 안 해본 사람이랑 차이는 분명히 있어서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단점은 하나는 있어요. 뭐냐면 대부분 세무사 사무실 가면은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자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저도 이제 여자분들 많은 데에서 생활을 해봤지만 남자들도 솔직히 만만치는 않거든요. 근데 여자분들 세계가 남자분들 세계보다 좀 더 무서워요. 근데 뭐가 무섭냐면은 남자들은 만약에 싸웠잖아요. 직장 상사하고 싸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술 먹으면서 만약에 100이었으면 80으로 떨어지거든요. 80, 70으로. 근데 여자분들은 그날 싸운 날 뭐 언니 동생 하면서 막 하고 술 먹고 하잖아요. 그 다음 날 오면 똑같아. 예, 이게 남자와 여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더라고요.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은 남자들은 그 다음 날 되면 좀 어느 정도 수그러드는 게 있는데 여자분들은 그 다음 날와도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차이점이 크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들 세계도 만만치는 않은데 여자분들 세계가 그런 게 조금 더 무섭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거예요. 이건 그냥 제 개인 경험담이지 사람마다 차이점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약간 시샘이나 그런 게 남자들보다 좀 더 세더라고요. 남자가 없다가 아닙니다. 근데 남자가 100이면 여자분들이 100보다 조금 더 높았어요. 제 경험에 의하면. 그래서 1년치를 하는데 요거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재무제표. 그래서 종류가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근데 이거 왜 외워야 되냐면은요. 시험에서 쉽게 나오면 종류 물어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기본이라 여러분들 회사 면접 보러 가면은 물어볼 수 있어요. 면접 볼 때 재무제표에 뭐뭐 있나요? 이런 건 기본이기 때문에 시험에도 나오지만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는 요거 정의도 외우셔야 돼요.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상태로서 여기는 3가지가 나옵니다. 자산부채, 자본. 그리고 꼭 안 적으셔도 돼요. 제가 이따가 드리긴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기업의 경영성과로서 2가지가 나와요. 수익비용. 그래서 재무 상태라는 거는 그냥 재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회사의 상태가 어떠냐. 그래서 자산이 많냐, 부채가 많냐, 아니면 자본이 많냐. 그걸 보여주는 걸 재무 상태표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대차대조표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차대조표라고 안 하고 재무 상태표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 회사 가셨는데 직장 상사분들 중에서 아직도 이걸로 쓰시는 분도 있어요. 용어를. 대차대조표 갖고 와 그러면 재무상태표 뽑아다 주면 돼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용어 하나 바꾸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너무 익숙해져 있는 용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재무상태표라고 표현하는데 혹시 회사 가셨는데 대차대조표 갖고 와 그러면 뭐 갖다 주시면 돼요?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 옛날에도 손익계산서고 지금도 손익계산서인데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손해 났냐? 아니면 이익 났냐? 뭐 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손해 났냐? 이익 났냐?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회사의 목표는 이익 창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는 계산서다. 그래서 뭐라 그러세요? 손익계산서. 그리고 요거는 시험엔 안 나오는데 일정 시점은 이날 얘기하는 거예요. 12월 31일. 그 다음에 기간은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래서 그 용어에 따라서 날짜가 달라져요. 그래서 시점 그러면 현재.
그러니까 오늘로 치면 2월 8일 요게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기간 그러면 1월 1일부터 2월 8일까지. 그래서 기간 그러면 며칠부터 며칠까지. 그 다음에 시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 근데 일반적으로 몇 월 며칠이라고요? 12월 31일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시험은 안 보는데 용어를 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단기라고 공부하시다 보면 나올 때가 있어요. 단기가 올해예요. 올해가 몇 년도죠? 2023년입니다. 그리고 제가 수업할 때 질문을 사이사이에 할 거예요. 그러면 아시면 대답하시고 몰라도 기억나는 거 그냥 던지세요. 왜냐면 졸려요. 제가 100% 장담하는데 졸립니다. 앞에서 노래 한 곡 하면 안 졸릴 건데 노래는 안 할 거잖아요. 그러면 물어보는 거 아는 거 나오면 그냥 대답하세요. 틀려도 뭐라고 안 해요. 참고로 지금까지 대답 잘해서 떨어진 사람 없습니다. 대답 안 해서 떨어진 사람은 많아요. 그럼 대답해서 틀렸어. 그럼 고치면 되잖아요. 설마 제가 여기에서 그것도 모르냐 그러겠어요? 근데 회사 가면 그것도 모르냐라고 얘기 들을 수 있어요. 실제 있었어요. 저한테 야간반에 배우신 분이 계시거든요. 야간반은 대부분 수업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수업 때 그 얘기 하거든요. 야간반 수업은 100% 시험에 맞춰서만 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날 꼭 그 얘기를 해요. 시험에 합격하시더라도 공부 더 하셔야 된다고. 그냥 시험에 운이 좋아서 붙은 거지 그게 100% 본인 실력 아니라고. 근데 한 분이 이제 다른 분 소개로 왔었어요. 근데 그 소개해준 분이 한번 놀러 왔었는데 그 합격하신 분 맨날 회사에서 혼나고 있다고. 그 회사 거기 직장 상사가 그 얘기까지 한대요. 너 이거 자격증 주웠지? 직장 상사가 열받으면 별의별 얘기를 다 하잖아요. 너 이거 주웠지? 이까지 얘기했대요. 펑펑 울면서 일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이건 아셔야 돼요. 자격증은 자격증이고 회사 일은 또 회사 일이에요. 회사 다닐 때 초반에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참고로 저도 이 수업할 때 지금은 솔직히 공부 안 하거든요. 저도 이제 연차가 있고 오래됐으니까. 저 처음에 수업할 때 새벽 2시 전에 자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내가 불안해서 잠이 안 와요. 새벽 2시까지 수업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떠들어볼까? 오늘은 이렇게 떠들어볼까? 지금은 이제 정형화돼서 솔직히 교재 없어도 수업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필요하니까 교재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하실 때 정확하게 기억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회사 가시면 또 회사에 맞춰서 공부를 또 해야 돼요. 왜냐면 이 회계라는 게 장점이 되게 넓다 그랬잖아요. 근데 회사는 저희가 배우신 걸 다 필요한 건 아니에요. 회사마다 필요한 게 있잖아요. 그래 거기에 맞춰서 또 공부를 따로 하셔야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초반에는 다 힘들어요. 초반에 편한 사람 없어요. 초반에 편하고 싶으시면 이러면 됩니다. 우리 아빠가 사장님이야. 그럼 돼요. 제 주변에도 있어요. 부러워요. 왜냐면 유학도 갔다 오고, 예, 아빠 밑에서 일해요. 예, 결혼한다고 집도 사주고 오피스텔 큰 걸로. 근데 대부분 그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만큼 뭐 해야 돼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차기 그러면 내년이에요. 내년 몇 년도예요? 24년. 이날이 오면 좋을지 안 올지 모르겠어요. 일단 한 살을 더 먹으니까. 6월 1일부터 나이 줄어들죠? 6월 1일부터 이제 저기 위아더 월드 되잖아요. 나이도. 그 다음에 전기는 작년이에요. 그래서 작년이 몇 년이에요? 2022년. 그리고 기초라고 있어요. 요게 1월 1일을 기초라고 합니다. 초자가 처음 초자고 기라고 나오면 회계에선 대부분 연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도의 첫날이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기초. 그 다음에 기말은 12월 며칠이요? 31일인데 우리 회계는 기말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기말을 이 12월 31일을 다른 말로 결산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결산 배우거든요. 이거 어려워요, 결산이.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해도 해야 되고 숙지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좀 같이 있어서 어려운데 나중에 회사 들어가셔서 누가 결산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 무조건 배우세요. 왜냐면 여러분들 몸값을 띄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공부 결산 말고요. 공부 결산 말고 실무 가셔서 결산할 줄 알면 연봉이 좀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제 말 못 믿겠으면 인터넷 들어가셔서 뭐 잡코리아나 워크넷이나 사람인이나 있잖아요. 거기 가셔서
격리 직원 친 다음에 월급이 좀 센 거 있어요. 경력직 뽑는데 월급이 좀 세. 그럼 거기 누르시면은 조건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뭐 몇 년 이상 뭐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 중에 꼭 요게 들어가요. 결산 가능자. 왜냐면 결산이라는 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야 되는 세금이라든가 이런 게 다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연봉 차이가 나요. 못해도 아마 연봉으로 치면 1,000만 원 이상은 차이 날걸요. 똑같은 경력이라고 봤을 때 똑같은 3년 차야. 근데 나는 결산을 못해. 결산을 할 수 있어. 예, 거기에 따라서 연봉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거는 배우실 수 있으면 배워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회사 가면 잘 가르쳐 줄까요? 안 가르쳐 줄까요? 안 가르쳐 줍니다. 할 줄 아는 사람이 위에 있어도 잘 안 가르쳐 줘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경쟁 사회잖아요. 부하 직원도 경쟁 사회입니다. 왜냐면 얘가 커서 나를 내쫓을 수도 있어요. 막말로. 그런 상황이 실제 드라마나 뉴스 같은 거 보면 와요, 안 와요? 오잖아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안 가르쳐 줍니다. 니 건 니가 해라 해요. 네. 저도 처음에 회사 생활할 때에는 큰 꿈을 안고 갔죠. 아, 내가 회사에서 일을 잘 못하면은 우리 직장 상사가 나를 커버해 줄 거야. 뭘 커버해 줘요? 더 지랄이지. 막말로. 저 회사 다닐 때 제일 짜증 났었던 게 아마 이거 겪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잘못된 건 아닙니다. 저도 그 자리에 가면 똑같은 행동을 할 거예요. 좋은 거 있으면 자기 이름 집어넣으래. 자기 이름 빠져 있으면. 뭐 자기 이름 집어넣어요. 그러면 본인이 그거 들고 사장님한테 갑니다. 자기가 한 것처럼 또 이제 결제 받고 오죠. 나쁜 거 있잖아요. 자기 이름 들어있으면 자기 이름 빼갖고 또 만들어갖고 오라 그래요. 그리고 사장님한테 누가 가요? 내가 가요. 본인이 안 가요. 왜냐면 이거 들고 가면 혼날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 볼 때마다 저는 항상 그 마인드로 살거든요. 뭐 지금은 이제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직장 상사라던가 그런 제도는 없는데 저는 항상 그 마인드로 살거든요. 내가 당한 거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즘 용어 중에 젊은 꼰대도 있잖아요. 안 할 수는 없는데 내가 당해서 슬펐었던 거는 줄여서 하자.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한테 문서 같은 거 뭐 작업을 해야 돼. 그러면 전 제가 미리 시뮬레이션 다 해봐요. 네. 그래갖고 어떻게 만드는 게 좀 더 편하냐. 네. 그래서 제가 여기 그 다산직업전문학교에서 꽤 많은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서류에. 기본 포맷은 제가 만든 게 한 7, 80%는 제가 만들었어요. 기본 포맷은.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분들이 개량해서 사용하고 있긴 한데 그거 만들 때에도 항상 머릿속엔 그 생각밖에 없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면 양을 줄일까? 덜 피곤할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나중에 문제가 터졌을 때 내가 빠져나갈 구멍이 생길까? 그러니까 저는 회의할 때 맨날 그래요. 회의할 때 요즘에 회의 잘 안 하는데 그 처음 오신 선생님들한테 맨날 그 얘기해요. 뭔가 하실 때 빠져나갈 구멍은 만들고 하라고. 왜냐면 잘못하면 혼자 독박 써야 되잖아요. 전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제가 독박 쓴 적이 몇 번 있어갖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데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왜 저 직장 상사는 나한테 저럴까 그러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왜 그랬는지 이해가 돼요. 대부분 다 왜 그랬냐면 본인 살려고 그런 거예요. 왜냐면 내가 빛나야 나 오래 다닐 수 있잖아요. 그 회사에. 근데 20살 때에는 20대 초중반 때에는 그게 되게 싫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 나도 저 상황이면 똑같이는 안 했겠지만 비슷하게는 했겠구나. 그래도 요즘에 젊은 꼰대라는 용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게요. 여러분들 안 할 것 같죠? 그 자리 가면 내가 싫어했었던 직장 상사랑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그런 행동을 안 하면 회사가 안 굴러가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지 마시고 좀 적게 하세요. 그렇게만 해도 밑에 분들이 좋아하진 않겠지만 덜 싫어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마인드로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5가지 외우셔야 돼요. 얘네들은 뜻은 안 외우셔도 돼요. 근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현금 흐름표는 말 그대로 현금의 흐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입금이나 출금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자본 변동표는 말 그대로 자본이 바뀌잖아요. 그 변동을 보여준다 그래서 변동표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뜻은 잘 안 물어봐요. 그리고 주석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요거예요. 부연 설명. 왜냐면 모든 회계는 돈으로 움직이거든요. 숫자로. 근데 숫자가 아닌 걸 보여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 주석이라는 걸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 써주는 거예요. 왜냐면 모든 걸 다 수치화시킬 수는 없잖아요. 네. 여러분들 얼마예요? 없죠. 네. 월급이라는 건 수치화 되어 있지만 내 가치는 수치화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걸 표시하고 싶어. 그럴 때 이제 요 주석이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글씨로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회사에는 박사가 몇 명 있고 뭐 이런 걸 쓰진 않지만 실제는 그런 식으로 이제 글씨로 쓰는 걸 주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 쪽지 시험 볼 게 하나가 더 있는데요. 요거는 무조건 내일 봐야 되는 거라 요거까지만 설명하고 쉬었다가 네, 마지막 시간 할게요. 그리고 제가 오늘은 쓸데없는 얘기를 일부러 첫날은 많이 해요. 근데 내일부터는 아마 쓸데없는 얘기가 오늘에 비해서 확 줄어들 겁니다. 왜냐면 첫날에 진도 많이 나가면 싫어하시더라고요. 이게 영어로 T자처럼 생겼다 그래서 이거를 T계정이라고 해요. 근데 요즘에는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게 이거 컴퓨터가 다 만들어줍니다. 예, 저 처음에 배울 때는 수기로 배워서 저는 자 들고 다녔어요. 맨날 T자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컴퓨터가 해주기 때문에 T계정을 그리실 일은 없어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저희가 배우는 회계는 원리 원칙이 있다 그랬어요. 그 원리 원칙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T자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을 차변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차변. 오른쪽은 대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리고 교재에는 저기에 있어요. 45페이지에. 교재는 45페이지에 있는데 그냥 앞에 걸로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5가지라 그랬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그 다음에 비용. 그리고 참고로 이거는 순서대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무조건 이 순서대로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프로그램 자체에서. 그래서 대변도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인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산이 늘어나면 차변에 쓰는 거고요. 자산이 줄어들면 대변. 부채가 늘어나면 대변, 부채가 줄어들면 차변. 그 다음에 자본이 늘어나면 대변, 자본이 줄어들면 차변. 수익이 늘어나면 대변, 수익이 줄어들면 차변. 비용이 늘어나면 차변, 비용이 줄어들면 대변으로 쓰자라고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안 지키시면 나는 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왜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은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그냥 어느 정도 예측해서 말하긴 하는데 참고로 회계를 저기 한국 사람들이 한반도에서 제일 먼저 했다라는 설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 문서가 안 나왔어요. 개성공단이라고 아시죠? 옛날에 개성상인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개성상인이 회계를 먼저 했다라는 설이 있는데 아직 문서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회계는 아직은 유럽에서 먼저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에서 발견된 문서가 가장 오래된 거래요.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통일이 돼서 땅을 팠는데 개성에서 회계 문서가 나왔어. 그러면 한반도에서 회계를 제일 먼저 했었다라고도 될 수도 있는데 아직 통일되려면 멀었죠. 저는 저 죽을 때까지는 통일이 안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대한민국이 그 정도 능력이 안 돼요. 통일됐을 때 떠받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안 돼서 저 죽을 때쯤 되면 모를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참고로 통일되면 저한테 정보가 빨리 옵니다. 제가 아까 저희 처남이 공무원이라고 그랬죠. 통일 관련된 부서에 계세요. 통일부라고. 그래서 통일되면은 카톡으로 제일 먼저 오지 않을까. 그러면 저는 삽하고 통장 들고 뛸 겁니다. 북한으로. 땅 사러 가야죠. 근데 농담이고 근데 진짜 처남은 그쪽에 있어요. 그래도 이거는 완벽하게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순서대로 외우시는데 나중에는 이게 돼야 돼요. 비용 감소 그러면 대변이야. 자본 감소 그러면 차변이야. 이게 완벽하게 되셔야 공부할 때도 편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실무 가셔서도 좀 더 편하게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12시 35분에는 교재는 안 보셔도 되고요. 아까 나눠드린 것 중에 여기 1번, 2번 있는 거 있을 거예요. 한 장짜리. 마지막 시간에는 그거 피시면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 12시 35분에 보도록